최근에 네.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되고 이슈화된 사건이죠. 네. 사건 뭐 현상이지 현상. 네. 층간소음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네. 네. 그래서 층간소음의 범죄학이라고 염 교수가 이름 붙여가지고 왔는데 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층간소음 발생에서부터 원인, 해결 방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안목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어떤 그 태도 이런 거 한번 이제 망라해서 뭐 깊이 갈 수는 없겠지만 네. 한번 좀 얘기해주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잘 선택하셨어요. 한번 선생님이 숙제를 주셔서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학생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예. 일단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층간소음 부분이 뉴질랜드 같은 건 거의 없대요.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는 땅이 큰 섬이 2개 있잖아요. 근데 인구가 뭐 500~600만밖에 안 완전 희박하니까 인구가. 예. 그러니까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이 도심형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형 문제. 그러겠죠, 그거에 당연히. 네, 예. 그걸 좀 원인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당연히 그렇겠지. 단독 가옥이니까 그렇지. 층간소음 있을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탑상형 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명칭으로 이렇게 계속 탑을 쌓듯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파트, 예. 연립주택도 마찬가지고. 네. 연립이 먼저 나왔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 이제 농촌은 제끼고 일단은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맞아. 어쩔 수 없는 방법 선택지로서 이제 홍콩이나 일본을 모델로 한 것 같아요. 그 모델로 해가지고 그 서울 같은 경우 교수님 저는 어릴 적이라 모르는데 70년대 초반에 아파트가 뭐 잠실이나 뭐 여의도 이런 몇 군데 없었지. 뭐 시범 아파트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한 970~80만, 경기도만 해도 한 1100만이다 보니까 2천만 명이 한 개 도 사이즈에 몰려서 바글바글 살잖아요. 맞아요. 서울 경기가 밀집 네. 지역이지. 거기다가 또 교수님 아시겠지만 경기도만 하더라도 북부는 좀 그나마 난데 북부도 만만치 않아요. 뭐 그렇긴 한데 교수님 어쨌든 의정부나 양주 쪽에 인구 밀집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밑에는 전부 다 안산, 화성, 평택, 평택, 수원, 오산까지 군포까지 다 그냥 밀집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초기 단계로 이제 아파트 질수 그때 공법 자체가 좀 비싼 공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높이 짓는 것 자체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그때 대단한 아파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 형태로 2~3층짜리 있잖아요. 연립주택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과거에 연립주택일 때는 뭐 층간소음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아파트도 없었잖아요. 그 기준이. 연립주택끼리 처음에 생겼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오손도손 살았지. 맞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탑상형 주택은 있었고 거기에 층간소음도 분명히 발생했는데 그럼. 이게 최근에 와서 왜 이게 범죄로까지 전이가 되냐 교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청소도 같이 하고 반상회도 하고 하니까 어머 영연마 애들 저번에 뛰어다니는 거 같아 좀 조심해봐 이러면 어머 죄송해요 이러고 떡도 갖다 주고 이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 예, 근데 최근에는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판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이제 인간미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집에서 쿵쾅거리는데 무슨 관계냐 이게 윗집 상황이고 아랫집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잠도 못 자고 불면 시달라고 죽겠는데 맞아요. 너는 왜 그걸 해결 안 하냐. 진짜 그거 당하는 사람 힘들 거예요, 그거.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층간소음 당하면 부작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 이제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간을 같이 나눠 쓰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좀 조심스러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위에서 조심하는 게 느껴지니까 소리가 계속 들더라도 이게 귀가 그렇게 틀린가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려고 소리를 내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소음은 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내는지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교수님 젊으셨을 세대는 그게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품고 이거 기분 나쁘다고 감정을 품고 위에서 나는 소리를 인식을 하면 훨씬 데시벨이 높아요. 이제 문제는 뭐가 발생했냐? 이 내부적으로 이제 사람 사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탑산형 주택들이 지내오다가 갑자기 그냥 그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주거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소음 관련해서 이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수님 탑상형 그러니까 쉽게 아파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범죄가 아니었던 게 범죄 현상으로 바뀌는 게 세 가지가 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층간소음 범죄 하나 있고요. 교수님 또 뭐가 있을까요? 내 기억에는 옛날에 처음에 어떤 아파트 건데? 생겼을 때는 주차 시비가 제일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주차 살인 사건 가끔 나잖아요. 주차 시비가 가장 그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발생한 게 이제 주차 관련된 맞아요, 폭행이나 맞아요. 폭력 사건 많았어요. 아니면 차량에 불 지르는 거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물론 블랙박스. 펑크 내놓는 거. 네, 네. 그나마 이제 블랙박스가 다 달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은 안 되지. 완화가 됐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경비원 갑질이에요. 아, 경비원 갑질. 경비원 대상 공격범. 그건 지금 진행형이잖아. 네. 그래서 과거에는 경비원 어르신들 대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게 없고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 사람 맞네. 내가 부리는 사람인데 왜 꼬박꼬박 조냐 그래갖고 뭐 갑질하고 폭행하고 자살하시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경비원 폭행 같은 경우도 1년에 4, 50건이 전국에서 좀 다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격리성이 맞아요, 문제가 돼서 좀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면요. 일단 어디다 신고할 수 있는지 아세요? 관리사무소. 그렇긴 한데 원래 관리사무소를 했는데 이제 네. 관리사무소에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똑같이 주민이잖아. 입주민인데 그러니까 둘다갑인데 가서 어느 쪽 편들기도 애매해요. 네. 그 층간소음 관련돼서는 관리사무소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 그래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걸러야 돼요. 네. 그 절차 생략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범죄 원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층간소음하고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좀 차이가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지금 약간 지을 때 그 아파트에 비해서 어떤 그 기준이 없잖아요. 네, 부실하죠. 네, 부실하게 짓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다발하는 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빌라가 좀 많고요. 맞아요, 예, 연립이 많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층간소음 규제가 있어요. 있어서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 내장재를 쓸 때 이게 중간에서 장난치는 업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 바닥 자재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례들이 되게 빈발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바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들리는 네, 소음도 벽 타고 가요.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 벽,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는 벽 양쪽, 그다음에 양쪽 벽, 그다음에 바닥 다 기준치 이상으로 두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좀 덜하다고 그러는데. 훨씬 나요. 네. 근데 10년 전 아파트까지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무너지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했죠. 하는데 측면에 그 흡음재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쓰레기 같은 걸 다 밀어넣었대요. 옛날에.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 아파트 많아요. 뜯으면 막 쓰레기 튀어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바닥으로만 가는 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벽을 벽으로 타고 가는데 이게 막혀지지 않다 보니까 밤에 이제 여기저기서 울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문제는 이걸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2010년부터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환경부에서 들고 나선 거예요. 그렇지. 거기가. 네, 그래서 소음도 이제 공해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 맞아. 이 환경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웃사이 센터 있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알죠. 여기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상담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는지 보고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중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교수님 이게 법적 강제는 없어요. 없어요. 공고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원수되는 순간에는 중재가 의미 없이 이제 이번에 인천 사건 같이 뭐 칼부림이 난다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이 기관에 접수된 게 26,257건이었대요. 많은 거죠. 이 정도면. 근데
2020년에는 42,250건이래요. 와, 이 작년에 네. 신청 건수가 60.9% 올라갔어요, 교수님. 정확한 수치로 데이터로. 건물은 똑같은데 왜 그 4만 명 이상이 4만 건 이상이 늘었을까? 교수님의 이제 추리력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학생이신 교수는. 아, 지금 짓는 아파트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며. 1년 사이에 이렇게 막 올라갔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60%. 지금 짓는 거는 그런 거 신규 아파트는 멀쩡하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전에 있던 아파트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2만 건, 4만 건 정도, 2만 건 정도 있었던 게 2만 건이 이제 오버됐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변화 없이. 60% 늘어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아래 위층 다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각박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래 위층 다. 1번 맞고 정답이고. 2번은 뭐냐면 코로나예요. 거기서 다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장기화되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민감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맞아.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제가 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교수님 윗집 분이고 제가 아랫집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하나 터져요. 직원 중에. 저거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요. 2주를 하래요. 같이 밥까지 먹었어요. 그러면 지난한 자가격리 2주 동안 재택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8시에 나가서 회사에서 일하고 들어가서 자기 바빴지. 8시 이후에 자기 바쁘니까 밤에 쿵쿵 내는 것만 내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 이제 김복준이라는 어르신은 은퇴하셔가지고 집에 계속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애가 또 무게 나가갖고 발 쿵쿵 소리 내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밤인데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낮에도 쿵쿵 들리니까 오이씨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기 시작을 했다가 또 여기 하나 플러스 알파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집에 계실 때 손주 보는 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 애들 콩콩 뛰지. 그 애들이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또 맞아. 코로나니까 또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초등학교 저희 아이들도 2주에 한 번씩은 학교를 안 간 것 같아요. 발병자가 코로나 발생하면 아예 다 오지 말라고 맞아. 그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다 보니까 낮에 뛰어다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낮에 뛰어다니는 게 이제 문제는 없었어요. 왜? 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는 출근을 했으니까 맞벌이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밑에서 벨이 울리는 거예요. 또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이게 문 두드리고 하려면 좀 약간 머뭇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다 뭘로 돼 있어요 아파트에? 인터폰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연락해갖고 저 몇 호인데 지금 조용히 하죠. 좀 조용히 합시다 일 좀 하게. 이러다 보니 감정 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 미안해요 하는데 자주 오면 이제 그 듣는 사람도 열받아. 그럴 거예요.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 저 단독 주택 가서 사시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아 그거는 실제 많아요. 그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 상담 사례를 제가 좀 봤는데 교수님 애가 100%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분은 아니 매일 할 일 없어 매일 전화질이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사람은 열받고.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왜 시정도 안 되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양쪽이 그냥 그 이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감정이 계속 격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에 사람이 아래를 공격하든가 아래 사람이 위를 공격하는 거든가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관련된 폭력 범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 가서 칼부림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걸 많이 보시는데 역으로 위에 사는 사람이 아래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계속 시비하고 항의 거니까 이게 화가 나고 와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단 협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전화한다고 열받아갖고 위에 사람이 밑에 내려가서 해코지 하는 경우도 많다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교수님 제가 진짜 엽기적인 사례를 봤는데 그 소음 발생기가 있대요. 큰 소리가. 그 우퍼. 예, 이걸 갖다가 위에다 천장에 붙이더만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이제 성질이 나니까 에이씨 너도 골탕 좀 먹으라 해가지고 우퍼라 그래 우퍼. 그거를 여기다 저 위에 천장에다 부착하고 그거 틀으면 마치 그냥 위에서 내리꽂는 것처럼 그냥 쾅쾅 울려서 더 크게 울린대요. 교수님. 더 커. 그러면 이제 밑에서는 바닥이 들썩거리는 거지. 위층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큰 싸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환경공단에서 실제로 이제 사례를 제가 몇 개를 좀 구해서 봤는데 사례집을 너무 밑에서 음악이 크니까 환경공단 직원들이 내려가 본 거예요. 왜 밑에서 이걸 보복소음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봤더니 진짜 교수님 할 때 스피커를 붙여놓고 맞아요.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일렉 기타를 뭐 치고 있거나 저희 그 일렉 기타 있잖아요. 그 전자기타. 그걸로 막 낮 시간에 연주를 한다던가 왜 너도 못 자니까 나도 못 자니까 너도 못 자봐라 이거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교수님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소음이 옆으로도 간대네요. 아, 벽 탄다니까. 그 옆집부터 대각선 윗집 아랫집까지 이게 울린다니까. 그게 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골치 아프고 전체적으로 다 원수탱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그 우퍼 관련돼서는 내가 수사를 좀 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교수님? 예? 언제 하셨어요? 아니 그 아래층에서 이제 그 우퍼 스피커를 붙여가지고 울리니까 네. 위층에서 이제 바닥이 울리니까 막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저 현장 나가갖고 근데 물론 그 층간 소음 그거 문제 가지고는 형사입건하기가 어려워요. 점검죄라며. 그 쌈박질이 돼야지 이제 우리 경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갔더니 그 내용이 그거 이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이거 다르라고 그래서 했냐 본인이 했냐 아니 근데 아주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 정확하게.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보복하는 그 아래층에서 위층 보복하는 우퍼 이거 저 제품 소개하는 게 지금도 아마 뜰지도 몰라 이거 인터넷에. 아니 다 발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장 그 파는 사람들 우리가 그 기획수사에서 집중 수사해가지고 단속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럼 환경범죄죠, 그는.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단속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밑에서 붙이는 우퍼 이거 관련돼서 좀 아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저 기획수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쁜 사람들이지 말이야.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위에다 복수하는 걸 만들어갖고 바로 쳐먹으면 그게 살인사건 저 뒤에서 그 부추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교수님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부유층 몰려드는 동네가 있잖아요. 안전한 동네. 이런 데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대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 총기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 층간소음 때문에? 네, 우리하고는 또 레벨이 틀려요. 왜 그러면 거기도 이게 걔들은 총 쏘잖아. 분쟁과 관련된 규정이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왜 그러면 너무 주관적이고 심지어는 이제 데시벨 숫자가 해봤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탁 소리 나니까 잘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민감한 사람 있잖아. 손발바닥 소리가 들려갖고 잠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재할 방법이 없는데 그 과정상에서 이제 미국은 총이 있다 보니까 들고 올라가. 예, 들고서 쏴버리든가 위에서 아래를 쏘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미국 그 범죄학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동기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 층간소음 살인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올해 9월 달에 교수님 아마 저희 사건에도 취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수에서 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 했어요 이거. 하셨죠. 예. 위층 일가족 가서 이제 흉기를 휘둘러 갖고 두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크게 다치신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층간소음이 가장 컸다. 맞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가 큰 사건이었는데 교수님 기억나실 거예요. 2016년에 네. 하남 노부부 공격 사건 아시죠? 한 분 돌아가셨죠? 네. 아내분인가 돌아가셨죠? 네, 아내분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밑에 아래층 사는 김모 씨 34살짜리가 그 옆구리를 찔렀고요. 아저씨는요. 부인 같은 경우 복부를 찔렀어요. 아, 급소를 찔렀네. 네. 옮기신 다음에 50분 만에 사모님이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진술 중에 뭐 특별히 원한 살 만한 부분은 없고 두 번 올라가가지고 너무 소음이 크다. 그러니까 좀 소음 좀 정리해달라. 30대 남성이죠? 네. 그랬는데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흉기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래카메라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몰카는 왜 준비했죠? 왜 그러냐면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위층에 들어가려고 그 집을 침입하려고? 예. 그럼 비번 알아보려고? 네. 비번 몰래 달아갖고 몰카로 비번 달아가지고 그 집 비번 알아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이 21층. 아 이건 완전 계획범죄네. 예. 그래서 피해자분은 21층이고 이분은 이 가해자는 20층에 살았는데 21층 복도에다가 이 몰카를 설치를 했대요. 설치를 해놓고 이 들어가는 번호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층간소음 중에 가장 엽기가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야 이건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 비밀번호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랑 같이 살고 계셨대요. 이 두 노부부가.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으면 너무 커지잖아 입이.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있다가 몰카로 받고만. 네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외출한 걸 확인하고 노인네들만 있을 네 때.
그 문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아이씨. 말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두 분을 칼로 흉기로 공격을 했고 아저씨도 중상, 사모님은 이제 병원 가서 바로 사망하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저 형은 얼마나 받았어요? 이 사람이 무기징역에 무기징역 나왔어요. 받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살인으로 봐가지고. 이건 뭐 계획살인인데 뭐 그것도 네. 내가 봐도. 근데 이제 웃기는 건 이제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도망갔는데 이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근처 사우나에서 잡혔고요. 잡히고 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유가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왜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원한을 가지고 했을 건데. 그렇지. 저 비번까지 알아내려 가지고 할 정도면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어야지 맞지. 쉽지 않죠, 교수님. 그죠? 근데 그거를 층간소음 때문에 그랬다면 이게 과연 납득이 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거 아니야? 교수님 임상사례 중에 이런 거는 없으시잖아요. 이게. 없어요. 층간소음. 예, 층간소음을 이렇게 준비한 거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도 이게 사람을 죽일 일이냐 이게 말이 안 되지. 판사님이 열이 받으셔가지고 너는 그냥 무기야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 무기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테러 사건도 많아요. 테러는 꽤 있죠. 네. 뭐 거기다가 뭐 해코지 그 집 앞에다가 막 네. 별거 다 갖다 놓고 막.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은 요즘에 동물복지법 때문에 좀 덜하긴 한데 뭐 길고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네, 길냥이를 죽여가지고 그 집 앞에 갔다가 막 논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적은 없어요. 항의를 안 해. 예, 안 하고 그냥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왜 그래? 자기가 가서 계속 항의를 했다면. 항의하면 그런 해코지 하면 바로 지니까. 그렇죠. 뭐 고양이를 막 사찰을 갖다 놨다던가 뭐 피를 뿌린다던가 짐승에 풀을 뿌린다 그러면 자기가 범인이 되잖아요. 채물동행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너도 정신적으로 시달려봐라 그래가지고 놀래키려고요. 아침마다 뭐 고양이를 잡아서 갖다가 논다던가 참새 사찰을 갖다 놓는다던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열받아갖고 이제 CCTV 설치를 한 거예요. 설치를 했더니 알고 딱 봤더니 나오지. 바로 아래층. 끝이냐. 나는 내가 한 사건 중에는 예. 뭐 했는 줄 알아요? 뭐 있었어요, 교수님? 시장통에가 재래식 시장통에 가가지고 예. 갈치 생선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것도 찌꺼기 있죠. 그 내장. 생선 썩는 냄새 예. 엄청나잖아. 예. 그걸 비닐봉지 담아가지고 맨날 그 위층 그 앞에다가 뿌려놓고 오는 거야. 아이고 그 냄새 어떻게 그 엄청나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거지. 그래서 신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시장통 맨 밑에 내려가서 CCTV 그 확인해가지고 역주행해서 봐서 거기 시장통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것까지 우리 해서 그 사람 처벌한 적이 있어. 그 냄새도 안 빠져 이거. 냄새도 안 빠져. 근데 그게 처벌하기가 애매하더라고. 그거. 우와 진짜 엽기다 그것도. 나 그거는 해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동물 사체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층이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러면 교수님이 교회나 성당 다니시면 거기 어디 교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앞에다가 있잖아요. 저기 뭐 불교 관련된 뭐 주술 반대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막 부적 갖다 붙이고 막 붙인다던가 이래갖고 뭐 엿을 좀 먹어봐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지옥 가려고. 이게 별의별 게 다 있어 이게.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언론에 안 드러나서 그런데 테러 사건 내용이 진짜 아주 골치 아픈 게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한 거야? 안양에서 6월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올해 6월이네? 네. 응. 그 위에 집에 가갖고 이제 자기 응가를 다 모아갖고 그거를 숙성을 시켜갖고 발라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차분하게. 연관문에다가. 네. 도배했구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거 하는 지 자신도 지 똥냄새 날 텐데. 네. 이게 참. 그래서 쓰레기들 참 많네. 이건 쓰레기예요. 내가 볼 때. 네. 물론 뭐 층간소음이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교수님 어쨌든 그 가해자들 입장에서도 진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너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층간소음 유형이 어떤 게 층간소음이? 애들 발자국 소리? 이게 제일 많은 게 이제 애들 뛰다니는 게 그럴 것 같아. 이게 1번이고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개예요. 근데 공동주택에서는 개 못 짓기에 막 그 방송 수시로 하지 않나요? 그래서 개들 수술하고 막 그러던데. 성대 수술하는 경우는 되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좀 생각을 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가혹행위야 그것도. 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게 못할 짓이란 말이에요. 가혹행위지. 그러니까 교수님 극단적으로 쉰 목소리 하시잖아요. 그 성량으로 개가 이제
이렇게 짖어요. 아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르지 말아야지.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게 과연 저한테 행복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견주분들이 개 짖는 소리. 예, 야, 어차피 개가 쬐깐한데 그 얼마나 그 소음이 들리겠냐 이렇게 하는데 은근히 이게 개소리가 고집한가 봐요. 고집해요. 그래서 이게 타고 넘어가는 소형동물들이 짖는 게 이렇게 짱짱하죠. 어떤 예. 때는. 큰 거는 웡웡 울리지만 예. 작은 거는 상당히 또 옥타브가 높아. 네, 네. 그리고 또 여름 같은 데는 더우시다 보니까 환기도 해야 되고 창문을 열다 보니까 이제 치고 들어와가지고 개소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소리나 악기 소리. 왜 그러면 집에서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노 배우거나 뭐 바이올린 배우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요. 네, 근데 이게 또 타고 들어와서 이것도 층간소음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아까 우퍼 말씀하셨는데 홈시어터나 TV 요즘 좋은 거 우퍼 다 달려 있잖아요. 맞아. 이게 진동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울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구gung 그러고. 홈시어터 그것도 네. 문제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살벌한 게 심야에 못 받거나 드릴 박는 인간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안 되는 거지. 그건 개인 어떤 소양의 문제야. 이건 심야에 못 받고 지랄하고 있어 그래.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교수님 의자 끄는 소리래요. 아 의자 찍찍 예. 테이블에서. 예. 그 의자 밑에도 교수님 옛날에는 테니스공 동그란 거 있잖아. 테니스공 많이 했잖아 우리. 저희 때 테니스공 썼는데. 근데 지금은 제품도 많이 나오잖아. 좋은 거. 그거 붙여도 되는데 그거 붙이시라고 찍찍찍 긁는데 거기선 소음이 얼마나 나지 밑으로는 다 울리잖아요. 진짜. 짜증나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기 울음소리 있잖아요. 애 우는 소리는 정말 시비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시비가 돼요. 어? 예. 아니 그러면 애가 그럼 울지 안 울어 그럼? 어떤 더불어서 사는 세상에서 생명의 소리잖아. 아이가 우는 소리는. 네. 그거는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진짜 때도 시도 없이 애 엄청 우는 애들이 있기는 하죠. 그죠? 네. 그건 이제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 부분 충분히 양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게 근데 양해가 안 되는 분들 힘든 분들은 또 그것도 힘들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좀 비껴서 말씀드리면 제 친구들이 이제 신혼 때 아이들 낳거나 아이들 클 때 있었잖아요. 이제 30대 때요. 그때 보면 친구들 집에 가면 전부 다 아파트 1층으로 다가 있는 거예요. 맞아. 1층 아니면 2층이에요. 2층은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차 들어가는 쪽 1층 개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왜 저 경치도 좋은데 고층으로 안 가고 1층에 했냐 그랬더니 너무 구하기 쉬웠어 그러는 거예요. 일단 집을 구하기 아파트 구하기 너무 쉬웠대요. 1층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벌레 끌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더래요. 항의 안 당하려면. 맞아. 예. 근데 애기 문제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가장 층간소음 관련해서 출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그냥 소음 때문에 신고 많이 안 들어오는데 부부싸움 소리 이것도 환장한답니다. 이게. 싫지 그거. 이것도 저 10대 소음 유발 내용 중에 나왔어요. 아 부부싸움 하는 소리. 장난 아니래요 이게. 야 이 XX야 너 어쩌고저쩌고 소리를 지르는데 요즘에 가폭 때문에 조금 줄지 않았나 가정폭? 때리지 않고 소리만 지르고 싸우는 그 판소리 하는 양반들. 근데 폭언도 가폭인데? 아 그래도 뭐 신고를 안 하는 거지. 빨리빨리 신고해줘야지 그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좀 어이가 없죠. 교수님 현관문 열고 닫는 소리나 중간에 방 문 열고 닫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어떡하란 말이고. 이것도 되게 그 짜증나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짜증난대요. 쿵쿵쿵 소리가. 그럼 문 열지 말아요. 그 방법이 없죠 뭐. 그래서 기름칠 뭐 이런 걸 많이 하라는 얘기네 결론은.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 소리 안 나게 삐그덕거리는 소리. 저희 완충 장치를 범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우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민원 제기가. 야 이거 일상에서 있는 일들이네 다. 네. 이거 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10대 그 내용이 이거예요, 교수님. 애들 발소리 관련돼서는 확실히 효과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헬스클럽 같은데 네. 체육관 가면 밑에 바닥에 까는 그 고무 완충 장치 있잖아요. 이렇게 고무로 된 거. 네. 그걸 집에 깔아놓으니까 애들이 뛰는 게 확실히 절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근데 이제 그 시공 비용이 교수님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겠지.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몇십만 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전체적으로 막으려면 다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시공 비용이 진짜 제대로 아파트 하려면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불 깔고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답답한 일이네. 그 시공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좌우지간 교수님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그 위협을 하던 심지어 뭐 칼 들고 와서 다음에 또 구궁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사람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 날 위협하고 있다, 또 위에 사람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일 때 경찰이 출동한단 말이죠. 그 애매해요. 네, 출동하는데 교수님 여기서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 때 드러난 게 112 교수님 신고하면 코드가 58가지라며요. 코드 제로에서부터. 네, 그리고 58 코드 제로가 이제 그 인신, 매매, 납치, 살인 뭐 이런 거. 그래서 총 58가지가 현재 지금 현 층간소음 코드 번호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좀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인천 사건 터지면서 국정감사나 이제 어쨌든 연말이니까 정부 관련된 질의 자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경찰청에 온 자료 중에 제일 많이 왔던 자료가 뭐냐면 층간소음 범죄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냐. 이번에 뭐 도주한 건 도주한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국회의원 각 실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범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내놔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경찰청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 근데 이거 층간소음은 어차피 이웃 간에 소리 난다, 시끄럽다 하는 거는 이거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폭행이나 협박이나 네.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코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에도. 네. 위층에서 죽인다고 욕하고 그래요. 폭언하고 욕설하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나 협박받고 있으니까 경찰 나오세요. 그러면 그거는 폭행 코드로 입력하고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현장에. 네. 또 협박 코드로 받고 나가는 거고 그런 걸로 나오는데 층간소음이라는 별도의 이 코드가 없을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네. 층간소음 왜 그러냐면 이거 경범죄거든요. 네. 경범죄 코드 없어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정답이시고요. 그게 어떻게 됐냐? 이게 교수님 아시겠지만 지금 그 국회의원 중에 경찰 출신들 1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아시잖아. 근데도 이제 물어봤는데 경찰청에서 답변한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번은 어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아니냐. 결국 살인 미수사건 아니냐. 그러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했는데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취합하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코드 입력이 안 되니까. 코드가 없으니까. 코드가 분류가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살인으로 코드 분류됐겠지. 그래서 무슨 코드를 쓰냐? 단순 시비 코드가 있다며요, 교수님. 그래, 단순 시비. 단순 시비. 폭행, 단순 시비. 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자꾸 시비하고 뭐 이러면 신고 들어오면 그 코드 있어요. 단순 시비 코드로 넣고 있대요. 맞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 쳐서 넣는데 이걸 다 찾아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맞아. 일단은 그러니까 경찰청이 한 방 먹은 게 대응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 일단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잖아요. 학술 연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쳐서는 안 나오고. 네, 안 나오기 찾아야지. 때문에 단순 시비 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아니 지금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은 경우도 있고 흉기 난동도 있고 불 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강력범죄로 연결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순 시비 코드로 넣어놓는 게 이게 합당해 갖고 이게 이제 지적이 된 게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경찰청에서 답변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제는 층간 시비로 인해서 강력범죄로 전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구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 이게 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렵죠? 솔직히 네. 얘기해서. 네. 출동할 때 코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층간소음이면 단순 시비가 맞죠. 그 코드가. 네. 거기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순 시비가 다른 사건으로 강화돼가지고 번져버리면 그 코드로 또 나중에 입력하는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층간소음을 그렇다고 강력사건 코드에 넣어가지고 출동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 말이. 그것도 웃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참 이거 난제네요. 난제. 내가 봐도 난제네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일부 이제 의원실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상급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교수님. 발생할 때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 대상으로 공격 의사를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이게 수차례 발생하면 경찰 입장에서 법에 의거해서 그 사람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최소한 전과조회나 그 다음 신상조회를 해서 예방적으로 가끔 방문해서 뭐 잘 지내요? 뭐 좀 요즘에 싸움 있나? 이런 식으로라도 일단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주민에 대해서 폭력 전과가 있는지 보통 대부분의 경우 아랫사람이 윗사람 쉽진 않은데 그거를 층간소음이 있다고 그래갖고 아랫사람 전과조회한다?
그럼 법부터 만들어 줘야죠. 네, 그래서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나 왜 그러면 대부분 사건들이 교수님 아시겠지만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폭력 전과나 이런 상습적인 공격적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윗집을 대상으로 공격한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네. 그렇게 하려면 의료 어떤 그 망하고 네, 경찰하고 또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또 특히나 어떤 정신질환과 관련된 병력을 국가기관 경찰에다 제공하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 이것도 또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해결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네, 이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층간소음이 다른 관내에서 보니까 막 살인 사건 거의 직전까지 가고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야 대체로 어떤 그 정신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큰 사고를 층간소음 때문에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관내에 있는 그 아파트에 저 정신질환 앓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한번 전부 뽑아와봐라. 우리 직원들한테 시켰더니 노예요. 절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의료보험공단이나 있는데 협조전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도 그거는 법적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하고 안 보내주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수사과장 할 때 내 머릿속에 층간소음 관련돼서 위험을 막는 거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지금 염 교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어요. 적어도 어떤 그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들을 밀집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자. 네. 사전에. 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이나 우리 경찰에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신고가 탁 들어왔을 때 야, 딱 쳐보니까 정신이 아픈 사람 위층에 사는 사람 아래층하고 지금 싸움이 난 거다. 그러면 그거는 긴장하거든요. 네. 그 총알같이 뛰어나가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나는 그걸 이제 해결책으로 보고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었어요. 정확하신 전부 다 뽑아오라고. 네. 근데 의료보험공단이나 여기서 정신 그 어떤 질환을 앓은 그 병력, 그 이력을 제공을 하지 않아요. 안 해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더라고. 그 법 자체가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일이 잘못되면 이제 경찰한테 매몰차게 비난을 막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경찰이 욕을 먹으려고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위험 인자에 대해서 경찰이 왜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쪽이 하나 있는가 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저희가 측정을 하거나 체크 좀 하려 하면 뭐 개인 사찰을 하는 거냐 맞아요. 무슨 뭐 그런 정과나 정신 병력이 있다는 걸로 차별받아야 되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손발 다 묶인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경찰 조직이라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좀 묶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왜 그러냐면 이게 극한으로 가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격을 그게 이제 위해가 원인이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던 간에 일단은 사람을 죽이는 상황까지도 이게 대부분 이게 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방위적 차원에서라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제 고민해봐야 돼. 예,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제가 그 일선에서 벽에 부딪혔던 게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도 그거 진단을 했었던 거예요. 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교수님. 네,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법 자체가 의료법 자체가 환자의 개인 정보는 절대 국가기관이나 제3자한테 공유할 수 없다. 네. 그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해줘요. 저 치료 전력은 절대 안 해줍니다. 이미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거 뽑을 수 있어요. 네. 그 예방적 차원에서 볼 수 없도록 돼 있는 거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수님 이게 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웃의 소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요즘에 이제 어려운 분들은 그 고시원 같은데 단기 그 주거로 쓰시잖아요. 근데 이전에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방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맞아. 사건 난 적 있어요. 일어났고 살인 사건 났었어요. 예. 그게 원인을 경찰이 처음에 도저히 이게 왜 바로 옆 칸에 있는 사람 죽였냐 해서 조사해봤더니 결과는 소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민감한 사람한테는 조그만 소음도 크게 들리고 피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소음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 소음 가지고 저 사람이 그렇지. 예민하게 주관적이야. 웃긴다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중지할 수 있는 거나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교수님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건 환경적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웃사회 센터. 그리고 이거 하나가 제한 있는 게
이게 그 환경 자체가 과학 쪽이다 보니까 데시벨 기준 뭐 측정해서 뭐 75데시벨, 뭐 50데시벨 기준이 있는데 그때 다른데요 소리는. 그게 내 귀는 틀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민감한 사람은 엄청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스트레스 지수 같은 거 측정 같은 걸 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층간소음은 이제 장기적으로 오는 게 사무치는 그 통증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나 또는 뭐 이런 그 기관들 있잖아요. 주민 생활과 관련된 기관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이게 실제로 그게 맞다면 위하고 좀 중재를 해서 뭐 좀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뭐 이런 표현까지 좀 죄송하지만 그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뭐 방음 시공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가 국가에서 예, 태양열 보조해주는 식으로 있잖아요. 예, 입주자도 좀 부담하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그거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잘 살잖아요. 세금도 잘 거치고 있고. 그러면 나도 세금 엄청 내거든요. 많이 내죠. 심하게 냅니다. 그 방음 관련된 거 네,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대신 이제 환경부 환경공단 같은 데 나와갖고 일상에서 들리는 데시벨을 측정을 하고 네. 아,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이 윗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건데 아래층에서 들을 때는 이 데시벨 측정도가 상당히 높다. 근데 그건 윗사람의 또 탓도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 구조 탓이라면 그런 경우에 신청하면 일부 방음을 이제 하는 시설을 국가가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선택해 보는 게 좋겠고요. 아까 염 교수가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대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뭘까요, 교수님? 아래층에서 징그럽게 시끄럽다. 네. 이 데시벨 측정하잖아요. 네. 아래층에서 그 데시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 요걸 동시에 두 개를 측정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김복준이 같은 경우는 데시벨 측정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데시벨 측정했더니 위에서 나는 데시벨 측정 이 소리가 막 짜증나서 신고를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엄청 불쾌한데 다른 사람들 염건영이 뭐 박동민이 여기 갖다 놓고 들었더니 네. 이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안 돼. 맞게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은 거예요. 네, 예민한 거. 그러면 사실은 공교롭게 나한테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대안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데시벨 측정 플러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 네. 요것도 같이 측정하는 거 묶어서 세트로 네.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신 것 같고 난 보니까 제일 좋은 게 2번이야 2번. 네. 아까 말씀하신 방음 시설 관련돼서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사람 심리가 또 묘하잖아요. 위층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돈으로 방음 시설을 했다더라 하면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밑에서 있는 사람이 또 확실히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나라에서 해줬다고 그러면? 또 그 본인도 일부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성이잖아요, 성이. 요거는 그런 식으로도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사람이 느끼는 거 맞아요. 관심을 가져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자기한테는 맞아요. 그게 좀 들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인이 신고했더니 위층에 국가에서 예. 돈 줘가지고 자기 돈 보태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럼 심리적으로 많이 위안받죠. 네. 이게 세상 살면서 제일 엿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뭘까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남들이 들어주지도 않아. 들은 척도 안 할 때 열받는 거예요, 그게. 화나요. 그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치가 같아요. 네. 내가 얘기했는데 왜 말이 없어. 그대로야. 더해.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시설해준다고 막 쿵쾅쿵쾅 하면 내가 신고했더니 국가에서도 대주고 그런데 그 정도 관심을 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사고 치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 여기서 이제 그 층간소음에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범죄로 전이될 수 있는 강력한 이 스트레스를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 개소리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개를 치워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개는 원래 공동주택에서는 예전에는 이 반려동물 못 키우게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또 주거 형태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이거는 제가 방송인데 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성관계하는 소리 때문에 폭력 사건이 발생한 건도 몇 건이 있어요. 아, 그거는 많죠. 예, 너무 시끄러워. 나도 경험 있어요, 그거는. 아, 그래요, 교수님? 그 사건은 내가 현직이 저도 있어요. 사례보다 충격. 그 연립이에요, 연립. 아, 연립인데. 예, 연립에서 내가 그 사건을 취급을 했어요. 못 살겠다는 거야. 예, 못 살겠다고.
예, 신고 몇 번 하다가 안 돼갖고 위에 올라가고 막 멱살 잡고 두드려 팬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녹음해가지고 왔더라고, 녹음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녹음해가지고. 참 고통스럽더라고. 그거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떻게. 그 참 애매하더라고. 그거.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법률을 예방하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자료를 많이 봤더니 대부분 그 주거 환경 관련된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게 층간소음 이분들 연구하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뭐 칼부림이나 공격까지 가는 데는 보통 그 데드라인 타임이 있대요. 그 마지노선이 아니라 6개월이래요.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면 그런 사건이 안 나는데 8, 90%는 해결이 된대요. 근데 원만하게. 6개월이 넘으면 이제 완전히 쌓인 거라는 거예요. 네, 아래층이. 네. 그래서 네. 큰 사건이 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주거환경 연구하시는 그 박사님들이 6개월. 예, 몇 군데서 연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6개월 내에 좌우지간 경찰이 개입하든 일단 신고를 주로 경찰에 한대요. 경찰에 하니까 뭐 환경부에 신고라든 일단 개입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협의 좀 해야 된다는 걸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있잖아요. 모르는 가해자, 그 다음에 심한 피해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노력을 6개월 내에 하면 이렇게 강력범죄로까지 안 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위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쳐들어가든 위에서 아래로 쳐들어오든 6개월이라는 시간. 네, 이게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층간소음 관련된 범죄가 어쨌든 경찰의 어떤 그 대응 문제로까지 비화가 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론화 시킬 때가 되지 않았냐. 맞아요. 저는 이거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교수님들도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고 지금 여기 방 안에 계신 분들 대부분 2층,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다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거로서는 이제 안 좋은 주거죠. 땅을 못 밟고 사는 주거긴 한데 이 주거 내에서 지금 서울시 주민의 7, 80%가 거기 공동주택에 산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이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칼부림 사건이나 방화 사건이나 아니면 진짜 엄하게 두드려 맞아서 죽는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교수님 말씀 따라 잠재적 예비 범죄자로 그 누구를 지목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래층 참 사람은 어려운 다 얘기예요. 아래층 사는 사람 전부 다 예비 음모범이 돼 버리는데 아유,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좀 만만치 않다고 좀 생각. 층간소음 관련된 거는 정말 전체가 국민 어떤 큰 틀 내에서 네. 한번 그 논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네. 그다음에 맞아요. 7, 80%가 지금 다 거기 살지. 근데 이제 교수님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층간소음에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소음 있잖아요. 이건 층간소음에서 안 치고 있고요. 그거는 미리 허락받던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보니까 아래 위층에다 다 허락받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다고 하던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칙에 보면 개 짖는 소리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할 필요는 있어요. 네.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고요. 교수님 그 다음에 코골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꼬고는 소리도 네. 밑에까지 들리나? 그 다음에 에어컨 소리나 조리, 그 다음에 최근에 교수님 그 안마기 있잖아요. 아, 드르륵 하는 거. 진동 관련된 시비인데 이것도 층간소음에 있을 수 원인으로 있어. 인정이 안 되고요.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다. 원인 불명의 소음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 가전제품이나 뭐 세탁기 같은 거 진동 소음 있잖아요. 이런 하는 것도 소리.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관련 규칙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규칙. 예,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엄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원인을 해서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해봐요. 근데 이제 내가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죠. 네. 현대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살 때는 아래 위층 다 이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하나 당하면 우르르 몰려와고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네. 지금은 아파트 내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사람이 죽건 말건 아무도 몰라요. 주변 아무도 사람들. 몰라요. 네. 완전히 이제 그 독거가 돼버린 거예요. 독거가.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앞집 옆집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아래 위층 간에 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아래층 사시는 염건영 교수님이구나 위층 사는 박동문 PD구나 서로 이 정도는 알 정도로 되고 사람이 유대가 돼야 되는데 네. 만남이 없어진 세상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전에 혹시 염 교수 기억해요? 반상회?
네, 반상회 저희 아파트 반상회, 동 반상회. 그럼 네. 한 동 만약에 301동 뭐 3, 4라인 그러면 오늘 3라인 뭐 그 3라인 뭐 저 1101호 김복 주인의 집에서 간단하게 그 사과 몇 개 깎아 놓고 저 그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 아래 위층 사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이런 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데 그 반상회 있을 때 층간소음 신고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중재가 돼요, 중재가. 네. 아래 위층 간에 저 아주 앙금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이쪽 설득하고 이쪽 설득해갖고 이게 중재가 됐었거든요. 이게 만남이 없다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참 이거, 이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정리 멘트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가 교수님께 그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역으로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거기 일본 같은 데는 근데 그 많아요, 거기도 그런 사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파트 먼저 짓기 근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연구한 걸 보면 뭐 어떻게 해결을 관점이 했어요? 완전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인천 사건 같은 경우 이번 사건이요. 저는 솔직히 그 경찰관 도주 네. 사건. 층간소음이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은둔형 외톨이 중에 범죄성이나 공격성을 아주 그냥 응축시켜 놓은 사람이 그냥 저 트리거 역할만 했고. 그렇죠. 걸리기만 하면 아무나 죽이겠다고 그거, 별로고 있었는데 층간소음이 이 사람한테는 그게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이런 보고서도 일본에 있거든요. 꽤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다 범죄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럼 소리죠. 아래층은 다 범죄자인데 그게 아니라 층간소음이라고 자기는 원인을 그냥 나는 층간소음에서 저 사람들이 미워서 시정이 안 돼서 죽인 것뿐이다. 이렇게 자기 구실만 찾은 거지. 실만 찾은 거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건도 층간소음에 의한 범죄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냥 원인을 그렇게 찾아서 공격한 거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범죄하게 해서 해석하나요? 예, 반은 층간소음이 원인이지만 반은 아까 교수님 트리거 범죄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빌미일 뿐이고 자기가 미운 사람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 미운 사람으로 위친 사람들이 등장한 것뿐이다. 강력 범죄는 특히 그럴 가능성이 네, 특히 이제 살인이나 살인 미수 같은 경우 그러겠죠. 그런 뭐 분석도 있다. 저는 그쪽도 어느 정도 옳다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공론화할 필요 있겠어요. 네. 이제는 아까 그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이제는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의 한 70 내지 80%가 저 공동주택에 산다면 네.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층간소음 관련된 거는 이제 공론화할 때 됐어요. 네. 예.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교수님. 아이 고생하셨어요. 아유 좋은 거 오늘 들었어요. 네. 예, 생활 예. 속의 법률입니다. 이거 좋은 거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